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우주 탄생에 관해서 카오스에서 어떤 것들이 생겼고 그 가이아를 통해 가지고 가이아 스스로 어떤 것들을 태어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봤어요. 이제는 태초의 신 가이아로부터 대지 여신 가이아로부터 자기 아들 우라노스 하늘의 신이죠. 둘 사이에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게 되거든요. 정식적인 자녀예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헤카톤 케이레스 100개의 팔을 가졌다라는 뜻의 그 헤카톤 케이레스하고 두 번째는 퀴클롭스 외눈박이 거신 퀴클롭스 그 다음에 티탄 신족들 12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약간 이제 책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기 아폴로드로스 1장 1행에 보면은 우주의 최초 지배자는 우라노스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주 최초 지배자 우라노스. 우라노스가 먼저 등장하고 우라노스에 대한 표현이 최초의 지배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헤시오도스는 우라노스는 가이아의 대지의 여신의 아들로 되어 있거든요. 가이아를 통해 가지고 가이아 스스로 난 자식이에요. 근데 아폴로드로스는 그런 표현 자체를 빼버렸죠. 그러고선 최초의 지배자 우라노스. 사실은 이것은 약간의 이제 남성 중심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로 점점 시대가 갈수록 고착화가 돼요. 더 강화돼요. 그리스 사회에서도. 그래서 아주 고대에서는 모계 사회에 쓸 거예요. 모계 사회. 근데 문명이 조금 발달하는 거, 특히 이제 청동기 문명 가면은 농사 기술, 또 옷을 짜는 기술,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요. 광물을, 그러니까 청동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생기니까 그거를 또 광산에서 그거를 채취해야 되고 가공해야 되고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 전에는 인간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시킬 일이 없어요. 사실은 먹여 살리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져. 그때는 주로 이제 모계 사회에서 가족 중심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채집하고 이러면서 약간 평화롭게 살았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청동기 시대에 금속을 재련하면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생겨서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쟁을 하고 그리고 약탈을 하고 노예를 만들고 이런 사회로 돼 있죠. 그래서 점점 전쟁이 중요해지면 이게 남성적인 그런 힘, 전쟁에서 이기면 노예를 얻는 것이고 전쟁에서 지면 노예 신부로 되는 거예요. 왕이 일순간에 그냥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일리아스에 보면 왕족이었던 프리아모스의 왕가들, 그 여인들이 다 이제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남성화된 가부장적인 사회가 되는데 여기도 아폴로도로스는 헤시오도스에 비해서는 한 500년 이상 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00년이면 세계관이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헤시오도스는 호메로스와 비슷하게 7세기, 기원전 7세기, 8세기 사람이고 이 아폴로도로스는 기원전 2세기 사람이에요. 500년 이상의 격차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싹 빼고 우주 최초의 지배자는 우라노스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문장 하나하나에도 어떤 의도가 있고 왜 작가는 그 이전 것에 가이아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것들을 다 빼버렸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우리가 품고서 이런 문장을 읽을 수 있겠죠. 우라노스는 개와 결혼하여, 개라는 건 이제 가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여 먼저 헤카톤 케이레스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헤시오도스하고 이 아폴로도로스의 책은 완전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가 훨씬 더 이제 권위가 있느냐면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들의 계보에 보면은 먼저 티탄 신족 12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퀴클롭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헤카톤 케이레스를 낳았어요. 이게 순서인데 이 아폴로도로스의 원전으로 있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헤카톤 케이레스를 먼저 낳고 퀴클롭스를 낳고 티탄 신족들을 낳고 한번 읽어봅시다. 어쨌건 정식 결혼한 거 우라노스와 개가 결혼하여 이런 표현되어 있는데 이 결혼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의 대지 신하고 하늘의 신이 결혼했다. 이것은 보통 이제 신성한 결혼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지와 하늘이 하나가 된 것이죠. 대지와 하늘이 결합될 때는 보통은 밤이에요. 밤이 되면 대지와 하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끝날 무렵이면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런 대기 활동들. 그리고 또 하나는 비가 오는 것도 사실 대지와 하늘의 결합으로 봤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비를 계속 쏟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가 그 비를 받아서 씨앗들을 움트게 만드는 것이죠. 뭔가를 탄생시키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대지를 여신으로 보고 하늘을 남신으로 보는 것은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동일한데 왜냐하면 대지는 그 생명을 품어요. 마치 자궁에서 아이를 품는 것처럼. 그리고 엄마 몸에서 일정 기간 안에서 자라고 있다가 특정 시점이 되면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 식물도 씨로서 땅속에서 얼마 동안 스스로 자라고 있다가 먼저는 사실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선 세상 밖으로 싹을 틔우는 것이죠. 그래서 대지는 늘 여신, 여성의 특성을 갖고 있고 하늘은 남신, 하늘에서 비를 뿌리는 거죠, 사실은.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리고 하늘의 기상 현상들은 태풍이나 이런 거 보시면 거대한 어떤 힘, 번개, 약간 두려움을 주고 그런 힘과 어떤 변화와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죠. 그래서 하늘은 대체로 이제 남성을 상징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결혼, 그 결혼으로 인해서 만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헤카톤 케이레스를 낳았다고 했는데, 헤카톤 케이레스라는 건, 헤카톤이라는 건 100이라는 뜻이고, 케이레스는 케이르에서 왔는데 그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헤카톤 케이레스는 100개의 손을 가진, 그러니까 머리는 50개이고 손은 100개인 약간 거대한 신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브리아레오스, 귀에스, 코토스, 이 세 삼형제입니다. 이게 이제 셋을 한꺼번에 낳았는지 순서대로 낳았는지는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낳았더라도 순서가 뭐 100년 지나서 낳았는지 200년 지나서 낳았는지 이것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거대하다라는 거예요. 크기와 힘에서 그들을 능가할 수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헤카톤 케이레스는 팔도 100개이지만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힘도 그들을 능가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헤시오도스의 책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가이아는 맨 먼저 자신과 대등한 별 많은 우라노스를 낳아. 이거는 아폴로도로스 책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아는 맨 먼저 자기가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우라노스를 낳았어요. 근데 우라노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과 대등한 별 많은 우라노스. 그러니까 우라노스가 태초의 지배자, 또 가이아보다 더 힘이 센 이런 거는 없어요.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고 그거는 어머니와 대등한 어떤 존재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대등한이라는 게 힘을 상징하는 건지 아니면 크기를 상징하는 건지, 대체적으로는 대지가 이렇게 원반형으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지가 있으면 그와 똑같은 대칭을 이루는 듯이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하늘이 대지만큼 이렇게 대지를 그대로 감싸 안는, 가만히 하늘을 보면 꼭 대지와 크기가 같아가지고 감싸 안는 것 같은 느낌이, 대지는 평평한 원반 형태이고 하늘은 반구, 그 밑으로는 또 타르타로스와 지하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크기가 비슷한 이런 걸로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 자신을, 대지를 감쌀 수 있게, 그래서 우라노스가 영원한 그 신들의 거처가 되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사랑으로 교합해서 낳은 자식들이 이제 티탄 신족들 12이에요. 남신 6, 여신 6.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퀴클롭스, 가이아는 또 마음이 거만한 퀴클롭스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브론테스, 스테로페스, 마음이 드센 아르게스, 이렇게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폴로도로스는 이 퀴클롭스를 어떻게 했냐, 퀴클롭스를 헤카톤 케이레스 다음에 낳았다고 아폴로도로스는 얘기했는데, 그래서 퀴클롭스 다음으로 걔는, 가이아는 우라노스에게 퀴클롭스들, 즉 아르게스와 스테로페스와 브론테스를 낳아주었는데, 그들은 각각 이마에 외눈을 갖고 있었다. 눈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우라노스는 그들을 묶어 타르타로스에 던져버렸다. 그것은 하늘에서 대지가 떨어져 있는 만큼 대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승의 어둠침침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티탄 신족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카톤 케이레스를 먼저 낳았고, 그 다음에 외눈박이 퀴클롭스를 낳았고, 퀴클롭스에 대한 표현이 이 아폴로도로스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냥 외눈박이라는 거 외에는 없었고, 그 다음에 우라노스가 그들을 묶어가지고 타르타로스에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퀴클롭스들 뿐만 아니고 헤카톤 케이레스도 타르타로스에 던졌는데, 타르타로스는 이 대지가 있으면, 늘 여러분이, 대지는 인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에요. 대지가. 대지 위를 쳐다보면은 하늘이라는 게 어떤 높이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하늘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9일 동안, 9일 낮밤 동안 계속 떨어져요. 자유낙하해가지고 그만큼 떨어진 거리에 하늘이, 꼭대기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9일 낮밤으로 떨어지면 대지에 닿고, 그 대지에서 그만큼 떨어진 거리, 9일 낮밤부터 떨어지면 타르타로스에 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지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하데스, 지하 세계가 굉장히 깊지는 않아요. 그 일리아스에서도 보면은 포세이돈이 지진을 일으키면 마치 햇빛이 들어가가지고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위치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하데스를 갔기 때문에. 그런데 타르타로스는 굉장히 깊은 곳이에요. 엄청 멀리 떨어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폴로도로스는 자세한 묘사가 거의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오히려 헤시오도스의 책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시오도스는 퀴클롭스에 대해서 거만하다, 또 마음이 드세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퀴클롭스 하면은 눈이 하나다 이거 말고 성격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드세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이 하나밖에 없고, 그들이 작업에는 힘과 기운과 기술이 들어있었다. 여기서 중요해요. 퀴클롭스들은 일을 하는 신이에요. 아주 거대하지만 일을 해요. 신들은 거의 일을 안 하거든요. 그냥 즐기고 마시고
그러는데 퀴클롭스들은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 일이 힘과 기운과 기술이 있었다. 퀴클롭스들이 나중에 제우스에게 뭘 만들어줍니까? 번개를 만들어줘요. 포세이돈에게 삼시창도 만들어주고 하데스에게는 머리에 쓰는 투구, 그걸 쓰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투구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가이아와 우라노스에게서 태어난 강력하고 드세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말하기를 꺼리는 세 아들이 더 있었다. 첫 번째 티탄 신족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퀴클롭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드세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말하기를 꺼리는 자, 그 세 아들이 더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헤카톤 케이레스예요. 그래서 헤카톤 케이레스는 마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말하기를 꺼리는, 우리 해리포터에 보면은 you know who, 볼드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어 문장을 보면 you know who예요. 너 알잖아 그 거시기 누구,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볼드모트라는 이름을 못 불러요. 두려워가지고. 그런 정도로 두려운 자. 여기서 보면은 아마도 그런 볼드모트에 대한 you know who라는 그런 명칭이 이런 것에서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이것이고, 헤시오도스 얘기로 따르면 누굽니까? 헤카톤 케이레스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엄청 두려운 존재예요. 코토스와 보리아레오스와 귀게스예요. 그들은 실로 대단한 아들이었다. 그들의 어깨에는 100개의 팔이 흉하게 앞으로 뻗어 있었고 50개의 머리가 사지 위로 자라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거대한 형체는 무한하고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야, 형체 자체가 거대해요. 그리고 강력하고 무한한 힘이 깃들어, 힘 자체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도 그럴 것이 가이아와 오라노스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모두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들을 싫어했다. 여기서 이제 헤시오도스는 헤카톤 케이리아스 퀴클롭스를 우라노스가 싫어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인데 싫어했다. 왜?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퀴클롭스는 마음이 드세고 교만하고 그런 존재. 그런 기술이 굉장히 좋고, 헤카톤 케이레스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하고 형체가 거대하고. 이 자식들을 우라노스가 가이아 사이에서 낳았는데 보니까 너무 거대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타르타로스에 감금한 거죠. 햇볕도 못 보는 그곳에 감금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악행을 즐기면서 그런 일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헤카톤 케이리스하고 퀴클롭스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실제로 원전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하나하나를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최초의 지배자 우라노스, 우주의 최초의 지배자 우라노스라는 표현을 썼는가? 이거는 가부장적 사회하고 연결이 좀 돼 있는 것이고, 왜 최초의 신들은 다 거대한가? 헤카톤 케이레스도 엄청 거대하고 퀴클롭스도 엄청 거대해. 공룡이 있잖아요. 인간이 살기 이전, 훨씬 이전, 아주 오래전으로 살펴보면 다 거대해요. 엄청나게 거대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대지에. 그리고 그런 환경에 있어요. 지구 환경 자체가. 잠자리도 몇 미터짜리예요. 만약에 그런 잠자리가 날아다니면 인간들을 막 잡아먹겠죠. 육식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거고, 왜 예전에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했을까? 이 신화를 쓴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는데 그것을 알고 했을까? 사실은 알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우리 잠재의식이나 이런 것에 우리도, 인간도 우주 역사의 일부분이에요. 세대의 세대를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전해졌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카톤 케이리아스하고 퀴클롭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